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뿌리, 아는 자들의 스승이라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의 생각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왔죠. 과학,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까지. 그는 거의 모든 학문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철학자의 삶과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8분 동안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방대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384년, 아리스토텔레스는 북부 그리스의 항구 도시 스타기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왕의 어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과학적 호기심을 키웠죠.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가 사물을 직접 관찰하고 분류하는 경험주의적 성향을 갖게 했습니다. 17세가 된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아테네의 아카데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승 플라톤을 만나 20년 동안 제자이자 동료로 머물렀습니다. 플라톤이 하늘 위 이데아를 보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땅 위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기원전 347년 플라톤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아테네를 떠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레스보스 섬 등지에서 해양 생물을 연구하며 최초의 진정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343년 그는 필리포스 2세의 초청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됩니다. 세계 정복자가 될 소년에게 그는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적 소양을 심어주었죠. 이 짧지만 강렬한 교육은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시 아테네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학교인 리키온을 설립합니다. 그는 걸으면서 강의하는 습관이 있어 그의 학파는 소유학파라 불리게 되었죠. 이곳은 단순한 학교를 넘어 당시 지식의 모든 영역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논리학의 체계화입니다. 그는 유명한 3단 논법을 창안했습니다. 전제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죠. 이 논리적 틀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합리적 사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인류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세상을 증명하고 설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존재의 근원을 묻는 형이상학입니다. 그는 실제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사물은 재료인 진료와 그것의 본질인 형상이 합쳐진 것이라고 보았죠. 그에게 본질은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지는 사물들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 모든 운동의 시작점으로 부동의 동자, 즉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남을 움직이는 존재를 상정했습니다. 이제 가장 실천적인 학문인 윤리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것을 에우다이모니아, 즉 진정한 행복과 번영이라고 불렀습니다.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덕을 쌓는 올바른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결실입니다. 유명한 중용의 원리입니다.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의 적절한 지점이죠.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 중도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죠. 그는 국가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다양한 정치 체제를 분석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체제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술에 대해서도 그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특히 비극의 역할을 강조했죠. 비극은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여 영혼을 더 맑게 해줍니다. 설득의 기술인 수사학에서도 그는 인격, 감정, 논리의 조화를 설파했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가 죽자 아테네에는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철학에 대한 박해를 피해 도시를 떠나며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322년, 그는 62세의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의 글은 중세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로 퍼져나가 지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그는 단순히 철학자 중 한 명이 아닌 그 철학자 그 자체로 통했습니다. 분류학, 생물학, 물리학의 기초는 그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류 문명의 튼튼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거의 모든 학문의 분류가 그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죠. 21세기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그가 제시한 중용의 지혜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나침반입니다. 올바른 습관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임을 그는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읽는 법을 가르쳐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의 사상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중용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지혜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의 명언을 되새기며 마칩니다. 그의 경험적 관찰은 현대 과학 탐구 방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찾아내어 범주를 나눈 그의 통찰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수사학 또한 그의 손을 통해 예술로 승화되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그의 끝없는 갈망은 인류의 거대한 도서관을 채웠습니다. 지혜와 권력의 만남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을 밝히는 별처럼 그의 생각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았던 그의 정신을 기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의 거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